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디올뉴 그랜저의 시동 꺼짐 결함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문제가 발생한 신형 그랜저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을 시사하면서 물류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기간 배송 물량 급증에 대비해 특별 관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지금까지 발행한 해외 채권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상대로 열차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정장연과 또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또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모두 75차례 진행했었던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인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는 전장연에게 이 불법에 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또 11월 12일까지 7차례 실시한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면서 같은 해 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이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또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에 대한 양측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요. 또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지 2달도 안 된 신형 그랜저에서 시동 꺼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디올뉴 그랜저라는 이 신형 모델을 기다려왔던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이런 시동 꺼짐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네, 우선은 이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초 중순에 출시하게 된 차인데요. 이 신형 그랜저 일부 모델에서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어가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이 시동이 꺼진다는 소비자 후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관련 계획을 그랜저 구매 고객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상 수리 대상 모델로는 2.5 GDI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무상 수리는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무선 방식으로는 자동차 기어기,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신형 그랜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 2일 이후 생산된 차량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뒤 출고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 된 그 밖의 자동차 회사들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우선 현대자동차가 이 고급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 GV80 6만 4천여 대에서 타이어 압력이 낮은데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아 과징금 2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 천여 대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잘 울리지 않는 것으로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여 대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는데도 경고음이 안 울리는 등의 문제로 22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물류업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사하면서 물류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노조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 사태를 겪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특별 관리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9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택배 상하차, 배송 보조, 임시기사 등 6천여 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또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 집화를 제한해서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설 연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택배사들도 택배 예약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설을 앞두고 대비 태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택배 노조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통운의 택배비 인상분 배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약 65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됐고요. 노조가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인 마찰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 파업으로 대한통운은 100억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배 기사들까지 배송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물류업계는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비노조 택배 기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얼른 빨리 바꿔야 되는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국내에 들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해외 2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작년 7월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스코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확보된 상황인데요. 이 같은 행보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 외화 유동성 공급 및 또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작년 12월 15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행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었던 국내 기업의 미국 달러화 공모채입니다. 포스코 측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발행에 성공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우량 채권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5일에는 2012년 국내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3조 9,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7천억 원 무보증 공모사채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스코는 연이어서 원화 및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과 또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서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70개 이상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로드쇼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철강 투자 계획과 성장 전략 및 또 포스코의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에 팜 정제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에너지나 식량 그리고 환경, 친환경 부품 등 이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회사 측도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사업 회사로 변화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 정제 공장은 올해 4분기 착공 후 2025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50만 톤 규모고요.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정제 공장 부지로는 칼리만탄 섬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팜 생산국으로서 칼리만탄 섬은 지리적으로 팜 원료 조달과 또 제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는 파묘 정제 사업이 무엇인지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파묘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파묘 정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팜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가지고 정제 공장을 통해 한 단계 더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제된 파묘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파묘 1톤당 95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기관 LMC는 향후 10년 동안 파묘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서 2017년부터 팜 원유를 생산해 왔고요. 팜 사업 영업이익 8천만 달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 전에 거뒀던 2022년 전체 영업이익 약 9천억 원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은 올해를 식량사업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조달 그리고 수요 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기관을 강건화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0% 넘게 줄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 어떤가요?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등 일회성 지출에 따른 일시적인 손익 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회성 비용 제거 시에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이익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일회성 비용으로는 연간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반영이 우선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서 재료비, 물류비, 환율과 같은 원가 상승에 따른 ESS 사회 교체 비용 증가분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일회성 비용 반영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직전 분기 실적과 아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고 조정 폭이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통상 연말에는 리콜 관련 비용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수요 우려와 관련해서는 환율이 4분기 들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치를 충족한 것을 감안해 지난해 4분기 수요는 여전히 강했다라고 보는 의견도 제기가 됐습니다. LG엔솔은 영업이익 감소를 비롯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기업 설명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GM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카잼 전 한국 GM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파견법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던 카잼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었던 한국 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또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GM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파견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카잼 전 사장이 한국 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한국 GM은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좀 이번 혐의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취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GM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판결문 검토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자동차 업계와 재계에서는 현행 파견법이 기업의 현실과 또 노동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파견 직원의 노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서 판결에 따라 기업이 존폐 위기로 몰린다는 겁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인 자동차는 특성상 파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기업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는 건 미래의 투자를 막는 일이라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의 실태와 동떨어진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또 파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 제도 개편은 통제 불능의 장시간 노동과 또 불법 파견 합법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T의 임원 인사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단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에 연임에 반대하게 되더라도 오늘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포대결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울러 KT 이사진 중에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강철 사회이사가 사의를 밝히게 된 점도 구 대표의 연임 가도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구현모 대표가 아직 연임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로 사업 연속성 유지를 꼽기도 합니다. 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에 KT 홀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만큼 더는 인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 관계자는 정확한 임원 인사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해서 아직 임원 인사 발표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높은 혁신기술 평가를 받으면서 역대 최다 혁신상 수상 성과를 이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됐었던 CES 2023에서 이 국내 벤처 스타트업 11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국내 수상 기업 중에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중 91개사는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업력에도 혁신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은 겁니다. 이 중 지크립토라고 하는 곳은 비밀 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CES 2023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CES 2023을 시작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 대국이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포드가 SK 대신 LG를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 공장 파트너사로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포드가 SK온과 협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게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SK온 측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초에만 해도 상장 전 유치로 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조 원도 유치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결국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 원가량을 손을 벌리긴 했지만 예정된 투자를 계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포드는 튀르키예 사업 파트너 변경과는 무관하게 나머지 프로젝트에서는 SK온과 협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네.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SK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배터리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협력은 글로벌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으로 인해서 이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고금리로 자금 조달은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실제 SK뿐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단독 공장 투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또 삼성 SDI도 후속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은 이미 독일 등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앞으로 각 업체들의 투자 여력 등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지각 변동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정에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또 수율 개선에 나서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투자한 산업 AI 부문에서 이 가우스랩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했었던 가상 계측 솔루션 파놉테스 VM을 12월부터 양산 팹, 즉 반도체 생산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조 공정 결과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파놉테스 VM을 우선 도입을 했고요. 이 방막 증착 공장으로서 웨이퍼 위에 방막을 씌우는 핵심 공정을 뜻하게 됐습니다. 방막 두께와 굴절률은 반도체 품질과 직결이 되지만 미세한 방막에서 이를 계측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돼 전수 계측이 어렵습니다. 이에 SK 하이닉스와 가우스랩스는 방막 증착 외에도 다른 공정으로도 파놉테스 VM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SK 하이닉스 제조기술 부사장은 가우스랩스와 협력을 통해 한층 지능화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개발 및 또 생산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기술 우위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소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